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 수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쯤에 제가 메타인지와 의식 수치라는 영상을 업로드하였었는데요. 인기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영상 링크해 두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 수치를 이용해서 참나와 자아를 구분하고 어떻게 하면 참나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지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불행을 끌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식 수치와 자아와 참나를 인지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시게 되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실생활 속에서도 나를 알아차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나를 알아차리고 행복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진 않지만 0이고 끝은 1000이에요. 우리의 의식은 0부터 1000까지가 있는데요. 주로 세계 인구의 에너지 수준 분포인데요. 인류의 85%가 인계 수준 200 이하로 측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85%는 200 이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날 인간 의식의 전체 평균 수준은 대략 207이라고 합니다. 대략 207이 평균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세계 인구의 4%만이 500 이상의 에너지 장으로 측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600 이상으로 측정되는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1000만 명 중 단 한 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국민 다수가 무감정 수준으로 측정되는 희망 없음의 상태에서 비참한 가난을 체념한 채 살아간다고 해요. 대다수가 1차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각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4%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주로 마음밭에서 하고 있는 참나를 깨우는 의식, 그리고 숨을 관찰하고 나를 알아차리는 사티, 명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 4%에 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0을 기점으로 해서 500 이상의 의식 수치일 때는 분별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아, 에고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게 가능하고 자아에 판정되거나 제약이 돼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나의 상태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순수 의식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500 기점으로 밑으로는 분별의 한계 속에서 이 자아의 에고의 자기중심적인 면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높아지는 그런 특징이 이 표에서도 잘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중심적인 면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행할 때 주로 느끼는 것들이 절망과 포기하는 마음, 체념, 무감정, 증오, 분노, 무관심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들의 자기중심적인 면이 가져다 주는 것들이 주로 어떤 감정들인지 그리고 불행인지 행복인지 이 표에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수행해야 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행복하고 싶다면 참나를 깨워야 하고 그 참나를 깨우는 방법을 공부해야 하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면이 많을수록 슬픔, 두려움, 욕망, 무관심, 분노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아라는 한계 속에 분별을 끊임없이 일으키기 때문인 것이죠. 분별의 한계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자아에 계속 제약이 돼 있고 참나로 있을 수 있는 상태가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인구의 평균이 207이라고 했잖아요. 이 207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래도 긍정적인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기를 갖는 마음이 200 수치부터인데 평균이 207이라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 용기를 마음만 내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용기를 내셔서 무한정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가져오실 수 있고 가지실 수 있으시다면 만족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이성적으로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평화와 깨달음까지도 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50 이하일 때, 200 이하일 때는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럴수록 자기중심적인 면은 가장 높은 상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는 그 에고, 자기가 한계를 짓는 그 자기중심적인 면, 자기가 느끼고 했던 습관대로 하는 삶이야말로 이 200 이하의 의식 수치를 끌어오기 때문에요. 알고 가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수치적으로 낮은 20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식 수치가 20일 때는요. 보통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수치심이요. 그리고 이것은 위험할 만큼 죽음에 가깝다고 합니다.
창피를 당하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존재를 무시당한 것 같은 고통, 수치심에서는 눈에 띄지 않길 바라며 도망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분노, 죄책감, 그리고 그릇된 자부심 같은 것을 느낀다고 하네요. 자기중심성에 가장 빠져 있어서 그릇된 자부심, 분노, 죄책감 이런 것들을 흔히 일으킨다고 하니까요. 나의 지금 마음 상태가 이 의식수치 20과 가깝다고 느끼신다면 곧바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식수치가 30일 때는요. 죄책감을 주로 느낀다고 합니다. 후회, 자책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해요. 이런 죄책감들은 시민성의 질환, 사고 경향성, 자살 행동으로 귀결이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도 조심하셔야 하고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수치 50에서는요. 무감정, 절망, 희망 없음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력감을 가져오게 되니까요. 이때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때도 조심하셔야 하고 얼른 위로 나의 의식을 끌어올리시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희망과 용기를 빠르게 가지셔야지만 200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수치 70일 때는요.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비애, 상실, 낙담 이러한 것들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일정 기간 슬픔을 경험하지만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들은 지속적으로 후회와 우울의 삶을 산다고 하네요. 후회와 우울의 삶. 그리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일단 울기라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일단 시원하게 울고 또 덜어내고 슬픔을 좀 덜어내시는 그런 슬픔을 덜어내시고 달래주고 울고 먹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식수치가 100일 때는요. 두려움을 주로 느낀다고 하네요. 이 100 수준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생명에너지가 더욱 많은데 위험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건강하다. 두려움은 세상의 많은 부분을 움직이며 끝없이 이어지는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이 두려움 같은 경우에는 무한히 증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장을 억압한다고 하네요. 성장을 억압하니 두려움도 이겨내셔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5일 때는요. 욕망의 상태라고 하네요. 욕망이 있는 수준. 우리들이 이 탐진치에서도 괴로움이 생긴다고 배웠잖아요. 탐은 욕망이거든요. 이 욕심, 욕망이 있는 상태. 이것에 빠져 있거나 갇혀 있거나 그래서 괴롭다면 의식수치가 125로 떨어지신 거기 때문에요. 그걸 인지하시고 올리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식수치가 150일 때는요. 분노를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분노를 느끼고 분노가 가득한 상태.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삶의 방식으로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감정과 슬픔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은 원하기 시작하며 욕망은 좌절로 인도하고 좌절은 차례로 분노로 인도한다. 그래서 분노는 억눌린 이들이 그것을 딛고 결국 자유를 향해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분노는 가장 흔히 분개와 복수심으로 그 자체를 표현하며 따라서 불붙기 쉽고 위험스럽다. 탐진치의 진이 분노이죠. 이것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괴로움, 고통에 빠지게 하죠. 이것도 벗어나야 하십니다. 이런 상태가 150인 것이죠. 175일 때는요.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부심은 약간 부정적인 것에 가까운 자부심이라고 해요. 방어적인 상태고 상처를 받기 쉬운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 또한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자부심 안에서는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다고 하네요. 중독에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자부심은 감정상의 문제나 성격 결함을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정의 문제 전체가 자부심의 문제다. 그래서 자부심은 진짜 힘의 획득을 가로막는 육중한 장애물인데 진짜 힘은 진정한 위상과 위신으로 자부심을 대체한다. 이 자부심은 오만함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만함. 75일 때는 오만함에 빠질 수 있으니 자부심을 주의해 주시고요. 200은 용기입니다. 용기. 이때 처음으로 힘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힘. 이때부터 처음으로 힘이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의식수치를
다 함께 올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참된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참된 힘. 네, 200까지 알아보았는데요. 200 미만으로는 부정적인 상태인 거예요. 부정적. 근데 200부터는 용기를 갖고 긍정적인 의식 수치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0이 되시면 만족, 중립성이라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 중립이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중립은 낮은 수준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위치성들에서의 해방으로 요약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250 만족인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감정이 차분하고 편안하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갈등이라든지 경쟁 혹은 죄책감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311 때는 자발성을 느끼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삶에 대한 내적인 저항을 극복했다는 것과 참여에 몰두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200 이하라는 측정치 이하에서는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있는 경향이 있지만 310 수준에 도달할 무렵까지는 마음에 커다란 틈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수준에서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호적이 되고 사회적, 경제적 성공이 자동적으로 뒤따르는 듯하고 자발적인 이들은 실업으로 곤란을 겪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어떤 직업이라도 가질 것이고 또는 경력을 쌓거나 자영업자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350일 때는 수용인데요. 삶의 위력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거부하기보다는 포용하는 그런 쪽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등을 존중하는 상태, 감정은 평온하고 부정을 넘어섬에 따라 지각이 확장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400은 이성적인 것을 말하고 이성은 논리의 방법론이 지배하는 기술 세계에서는 대단히 효율적이지만 모순되게도 이성 자체는 의식의 높은 수준에 이르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준의 초월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하네요. 이것은 노벨상 수상자 위대한 정치가 대법관 수준이며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 그 밖의 역사의 다른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 역시 이 수준으로 측정된다고 하네요. 이 수준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아직 500 이하의 수준이므로 참나의 상태는 아니고 자아의 한계 속에, 분별의 한계 속에 있는 수준이고요. 분별의 한계를 넘어가는 수치 500 이상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